마치 당신이 아끼던 사람이 갑자기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마치 투명 인간처럼 느껴진 적이 있나요? 그들은 당신을 무시하고 멀어지고 당신은 내가 뭘 잘못했을까? 라는 의문에 휩싸입니다. 바로 거기서 멈추세요. 당신은 관심을 구걸하거나 두 번째 눈길조차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쫓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당신에게 궁극의 전략서를 제시합니다. 상황을 뒤집고 당신의 힘을 되찾고 아무도 감히 무시하지 못하는 남자가 되는 12가지 당당한 단계입니다. 오늘날의 관계는 전쟁터와 같고 규칙은 당신에게 불리하게 조작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당신에게 좋은 사람이 되라고, 계속 쫓으라고,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당신을 어디로 데려갔는지 보세요. 무시당하고 간과당하고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이제 규칙을 다시 쓰고 주도권을 되찾을 때입니다. 이 영상은 약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짓밟히는 것에 지친 남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쫓는 것을 멈추고 승리할 준비가 되었다면 잘 들어보세요. 이 12단계를 마치면 어떤 상황에서든 존중을 얻는 방법을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 이 채널을 후원하면 유튜브에서 이 콘텐츠를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힘을 펼칠 준비가 되었다면 댓글에 내가 통제할게 라고 적어주세요. 자, 시작해볼까요? 1단계, 자신을 설명하는 것을 멈추세요.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자신의 가치를 설명하려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자신을 설명하는 것은 사실상 인정을 구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고 결정한 사람 앞에 서서 그들을 설득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누군가 물러설 때 쫓고 정당화하려는 본능이 바로 당신의 몰락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당신의 인정이 제 자존심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힘이 아니라 약점입니다.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관심을 끌려고 경쟁하는 방에 있는 그를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그는 침묵과 자신감 그리고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거나 누군가의 인정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냥 떠나버립니다. 그런 남자가 되어 보세요. 누군가 당신의 행동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려 한다면 차라리 말을 줄이세요. 당신의 침묵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당신이 그를 쫓아가지 않았다고 비난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설명하는 대신 침묵이나 차분하고 직접적인 말로 대답하세요. 나는 누구도 쫓지 않아. 내 가치는 그 자체로 말해. 더 이상 덧붙이거나 장황한 변명은 하지 마세요. 당신은 그들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심은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 그는 나를 위해 싸우지 않는 거지? 내가 그의 가치를 잘못 판단한 건가?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간과하는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을 설명하려는 욕구는 불안감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이 당신을 오해할까봐, 떠날까봐, 혹은 당신을 얕잡아 볼까봐 두려울 겁니다. 하지만 왜 신경 써야 할까요? 가치 있는 남자는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의 의견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떠나면서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자신을 설명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힘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잠시 멈춰 심호흡을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굳이 스스로를 정당화해야 할까요? 답은 아니요입니다. 고개를 꼿꼿이 들고 떠나세요. 어떤 주장보다 침묵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 침묵의 기술을 터득하세요. 침묵은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강인함, 통제력, 그리고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떠날 때 그들은 당신이 쫓아다니고 전화하고 문자를 보내고 답을 구걸하기를 기대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러지만 당신은 대부분의 남자들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진정으로 잊히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줄 차례입니다. 당신이 답장을 멈추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부재로 인한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만들어내는 그 침묵은 공허함이 아니라
귀청이 터질 듯한 침묵입니다. 그 침묵은 상대방이 생각에 잠기게 하고 자신의 결정에 의문을 품게 하며 혹시 실수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연락이 없는 매 순간 그들은 당신에 대해 생각하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아끼는 누군가가 뒤로 물러섭니다. 본능적으로 손을 내밀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묻고 그 간극을 메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납니다. 당신은 일상을 살아가며 일하고 자신을 발전시키고 중요한 것에 집중합니다. 그동안 상대방은 왜 당신이 전화하지 않았는지 궁금해합니다. 메시지를 기다리며 휴대폰을 확인하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를 잘못 판단한 걸까? 그는 나 없이도 잘 지내고 있는 걸까? 침묵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호기심은 의심으로 이어지고 의심은 후회로 이어지며 후회는 바로 당신의 힘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음으로써 당신은 상황을 뒤집었습니다. 이제 답을 쫓는 것은 당신이 아니라 그들이니까요. 하지만 침묵은 단순히 말을 삼가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누군가 거리를 두면 상처받고 화가 나고 혼란스러워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은 상대방의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입니다. 땀 흘리는 모습을 보여주지 마세요. 상대방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만족감을 주지 마세요. 대신 그 에너지를 자신에게 쏟아부으세요. 헬스장에 가서 기술을 배우고 특별한 무언가를 만들어내세요. 상대방이 당신이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앉아있는 동안 당신은 상대방이 잃고 후회할 남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실패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침묵을 너무 일찍 깨는 거죠. 참을성을 잃고 그냥 안부 묻기라는 문자를 보내거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반응을 얻으려 합니다. 그런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침묵을 깨뜨릴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힘을 내어줍니다. 강인하게 버티세요. 침묵이 길어지도록 그들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커지도록 내버려 두세요. 당신이 더 오래 참을수록 그들은 당신의 관심을 갈구할 것입니다. 침묵은 장난이 아니라 주도권을 잡는 것입니다. 당신이 절박하지 않고 그들의 부름에 휘둘리지 않으며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그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손을 내밀 때, 그리고 실제로 손을 내밀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평범한 사람들과 차별화되는 지점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관심을 갈구하고 의미 없는 말로 침묵을 채우며 누군가를 되찾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침묵이 당신을 위해 일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들이 당신의 방식대로 당신에게 다가오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신을 볼 때 그들은 당신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볼 것입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결코 잃을 수 없는 사람으로 말이죠. 침묵은 힘입니다. 현명하게 사용하세요. 침묵하는 매 순간 당신은 에너지, 존엄성, 그리고 자존감을 되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당신을 진정으로 잊히지 않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 시간을 되찾으세요. 시간은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유일한 화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 마치 무한한 자원이 있는 것처럼 시간을 낭비합니다.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고 답장을 확인하고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전화를 기다리며 휴대폰을 응시하며 몇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이건 지는 게임과 같고 당신이 낭비하는 매 순간은 다시는 볼 수 없는 순간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누군가가 왜 답장을 하지 않거나 왜 멀어지는지 고민하며 보내는 매 순간은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을 만들어가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당신이 기다리는 동안 그들은 다른 곳으로 떠나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당신은 꼼짝없이 갇혀있고 그것이 문제입니다. 당신의 시간을 우선시해야 할 때 당신은 그들의 관심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시간을 되찾는다는 것은 단순히 방해 요소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집중력을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운동, 커리어 개발, 새로운 기술 습득 등
무의미한 생각에 시간을 허비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의 인정을 쫓는 대신 당신의 목표를 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당신이 너무나 충만한 삶을 만들어 왔기에 그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처럼 하세요. 다음에 당신에게 무관심한 사람에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멈추세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일어나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무언가를 하세요. 헬스장에 가고 정신을 예리하게 하는 책을 읽고 부업을 하세요. 이것들은 단순한 방해 요소가 아니라 당신 자신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신에게 더 많이 투자할수록 당신은 더욱 가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시간을 되찾는다는 것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내 시간은 내 것이고 누구도 낭비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요. 사람들은 당신이 더 이상 쉽게 시간을 내줄 수 없을 때를 알아차리고 갑자기 당신은 단순한 선택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목적의식이 있는 사람,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으로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에게 집중할수록 다른 사람의 관심에 신경 쓰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삶을 만들어가느라 너무 바빠서 관심이 필요 없습니다. 시간을 거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쫓느라 시간을 낭비하면 불안감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성장, 목적의식, 그리고 자신을 위해 현명하게 시간을 쓰면 자신감이 드러나고 그 자신감은 자석처럼 끌어당깁니다. 당신을 무시했던 누군가가 당신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스스로 내린 결정에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그들은 당신이 만들어가는 삶의 일부가 되고 싶어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지나갔고 그들은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당신의 모습을 쫓고 있습니다. 시간은 힘입니다. 시간을 되찾으면 당신의 삶도 되찾을 수 있습니다. 4단계, 기준을 높이세요. 기준은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정의하는 보이지 않는 경계입니다. 기준이 낮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을 무시해도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변명, 마지막 순간의 취소, 혹은 마지못해 하는 노력을 용인한다면 그게 당신이 얻는 전부일 뿐입니다. 하지만 기준을 높이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인정하기 꺼리는 진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이유는 당신이 그들을 내버려 두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평범함을 받아들이면 그들도 당신에게 평범함을 줄 것입니다. 무례함을 받아들이면 그들은 계속해서 당신을 무시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준을 높게 설정하고 상호 존중 이하의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하면 그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당신의 기준에 맞춰 일어서거나 떠나는 것입니다. 기준을 높이는 것은 오만함이 아니라 자존감입니다. 나는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고 그보다 못한 것에는 만족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관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우정, 직업, 건강 등 모든 영역에요.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스스로 정한 기준을 반영합니다.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만약 누군가가 일관성이 없거나 자신에게 편할 때만 연락하거나 계획에 계속해서 어긋난다면 그들은 당신에게 그들의 기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러한 행동을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의 기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남자들은 존중과 노력이라는 기본적인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을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들은 분노가 아니라 자존감 때문에 멀어집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남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시간을 할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기준을 높이는 것은 스스로에게 책임감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존중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직업에서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있습니까?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고 있습니까? 높은 기준은 당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신에게 탁월함을 요구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요구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실용적인 팁을 하나 알려드리죠.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들을 적어보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부정직함, 노력 부족, 무례함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히 밝히세요. 누군가 경계를 넘을 때 설명하거나 논쟁하거나 협상하지 마세요. 떠나세요. 당신의 기준은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기준을 높이면 사람들을 잃을 수도 있는데 그건 좋은 일입니다. 떠나는 사람들은 애초에 남을 생각이 없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그건 그들의 문제이지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도전에 맞서는 사람들은 당신의 삶에 남을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높은 기준은 훌륭한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당신이 여기에 안주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 당신의 시간을 가질 가치가 없는 사람들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당신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고 당신을 있는 그대로의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준을 높이고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덜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세요. 그렇게 하는 순간 주변의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함께 성장하기 시작할 테니까요. 5단계, 거리를 받아들이세요. 거리는 명확함이 태어나는 곳입니다. 누군가 멀어지면 당신의 첫 번째 본능은 그 간격을 좁히고 그를 쫓고 다시 관계를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 본능이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립니다. 거리는 당신의 적이 아니라 가장 큰 동반자입니다. 그들이 공간을 만들 때 당신은 서둘러 채우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공간을 활용합니다. 그 공간이 당신을 위해 쓰이도록 내버려 두세요. 상상해 보세요. 그들이 문자 메시지를 끊으면 쏟아지는 메시지나 절박한 전화로 답장하는 대신 당신도 물러납니다. 당신은 더 큰 간격을 만듭니다.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간격은 견딜 수 없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 왜 쫓지 않는지, 왜 그들을 붙잡기 위해 싸우지 않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모든 것에 의문을 품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이 결코 깨닫지 못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거리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당신만의 문제입니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공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서 멀어진다는 것은 그들이 당신에게 어떤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당신이 그들의 삶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정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그 거리를 재평가할 기회로 삼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목표, 기준, 가치관과 일치하는가요? 당신이 쏟는 에너지를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 걸까요? 거리를 포용할 때 당신은 단순히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명확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관점이라는 선물을 주는 것이고 그 관점을 통해 진실을 보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그들은 당신이 생각했던 것만큼 당신에게 투자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을 당연하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애초에 당신 삶에 함께할 운명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경우든 거리는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거리는 명확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력을 의미합니다. 누군가 거리를 만들 때 그들은 당신이 당황하기를 기대합니다. 당신이 쫓고 간청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침착함을 유지하고 그 차이를 포용할 때 당신은 상황의 주도권을 되찾습니다. 더 이상 그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이러한 힘의 변화가 당신을 잊히지 않게 만듭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없는 것만을 그리워합니다. 당신이 항상 그 자리에 있고 항상 쫓고 항상 그 차이를 메우는 한 그들은 당신의 부재를 결코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거리를 포용하면 상대방에게 당신 없는 삶이 어떤 것인지 느낄 기회를 주는 셈입니다. 그때 상대방은 당신의 가치를 깨닫기 시작하고 멀어진 것을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거리를 포용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가치에 굳건히 서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그들이 알도록 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괜찮아요.
그들의 부재는 선물과 같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꼭 맞는 사람들이 당신의 삶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사람들은 더 강해지고 더 헌신적이며 자신이 거의 잃을 뻔했던 것을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 거리를 둘 때 맞서지 마세요. 포용하세요. 그 시간을 자신에게 집중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최고의 당신이 되는데 사용하세요. 그렇게 하면 진정으로 중요한 사람들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애초에 당신의 시간을 들일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6단계. 미스터리를 쌓으세요. 미스터리는 힘입니다. 모두가 과도하게 공유하고 모든 생각, 모든 감정, 모든 행동이 소셜미디어에 공유되는 세상에서 미스터리는 사라진 예술입니다. 바로 그렇기에 미스터리가 강력한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이해할 수 없을 때,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모를 때 그들은 당신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놓을 수 없는 답 없는 질문이 됩니다. 미스터리를 쌓는 것은 물러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삶의 모든 세부 사항을 공유하는 것을 멈추세요.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에 대한 게시물을 멈추세요. 포식자, 그들이 아는 것이 적을수록 더 궁금해지고 더 궁금해할수록 당신에게 더 끌립니다. 상상해보세요. 그들은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기대하며 당신의 소셜미디어를 확인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합니다. 업데이트도, 이야기도, 단서도 없습니다. 갑자기 그들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는 누구와 함께 있을까? 그는 왜 아무것도 게시하지 않을까? 그 호기심은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답을 찾기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집착하게 됩니다. 미스터리는 단순히 정보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안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보세요. 평소의 습관을 바꾸고 예전에는 예라고 하던 사람에게 아니오라고 말하고 예상치 못한 곳에 나타나세요. 상대방이 추측하도록 만드세요. 예측 불가능할수록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미스터리를 쌓는다는 것은 감정을 조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자극하거나 당신의 한계를 시험하려 할 때 반응하지 마세요. 침착하고 침착하며 동요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감정을 느끼는지, 그리고 왜 당신에게서 아무런 반응도 얻지 못하는지 궁금해하도록 두세요. 이러한 침착함은 자석과 같습니다. 상대방은 당신을 더 깊이 파고들고 이해하고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 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미스터리에 대해 잘못 생각하는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미스터리가 장난을 치거나 조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에너지, 시간, 그리고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에게 접근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무엇을 누구와 공유할지 신중하게 선택하면 독점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사람들은 자신이 가질 수 없는 것에 자연스럽게 끌리게 됩니다. 미스터리는 매력적일 뿐만 아니라 잊히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답보다 더 많은 질문을 남긴 마지막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을 잊었나요? 아니면 그 사람이 당신의 마음속에 남아 생각 속에서 반복되면서 무엇을 놓쳤는지 궁금해하게 했나요? 그것이 바로 미스터리의 힘입니다. 그것은 오래도록 기억되고 매혹적이며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만듭니다. 미스터리를 쌓는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보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숨기고 사생활을 보호하고 어떤 것들은 비밀로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는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당신은 그저 또 다른 열린 책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을 이해하고 당신과 가까워지고 당신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러한 노력이 당신을 가치 있게 만듭니다. 모두가 관심을 갈구하는 세상에서 관심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세요. 사람들이 궁금해하게 만들고 한 발 앞서 나가고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세요. 신비로움을 만들어내면 사람들이 당신에게 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쫓고 당신에 대해 궁금해하고 결코 당신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신비로움은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 존재 방식이며 당신이 그것을 마스터하면 누구도 당신을 막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7단계, 사고방식을 강화하세요. 승패는 삶에서 펼쳐지기 훨씬 전에 당신의 마음속에서 결정됩니다. 사고방식이 약하면 행동도 약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누구도 당신을 막을 수 없습니다. 강한 마음은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의 기반입니다. 강한 마음이 없다면 모든 도전이 장애물처럼 느껴집니다. 강한 마음이 있다면 모든 장애물이 기회가 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외부 상황에 휘둘려 자신의 내면을 지배당합니다. 누군가 자신을 무시하면 갑자기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낍니다. 누군가 멀어지고 자신의 가치에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이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의 행동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이 당신의 감정을 좌우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 삶의 열쇠를 건네주는 셈이며 이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마음가짐을 강화하려면 먼저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의해 결정됩니다. 자신에 대해 좋게 느끼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인정에 의존한다면 당신은 흔들리는 기반 위에 자신감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자신감이 내면에서 당신의 자존감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 아무도 당신에게서 자신감을 앗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의 감정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누군가의 행동이 당신을 화나게 한다면 그들을 탓하지 마세요.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들의 행동이 왜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자문해 보세요. 당신의 행복을 그들의 인정에 묶어두었기 때문인가요? 당신이 스스로에게 주어야 할 무언가를 그들에게서 얻기 때문인가요? 남을 탓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반응을 주도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의 힘을 되찾게 됩니다. 규율은 사고방식을 강화하는 다음 단계입니다. 규율 있는 남자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을 통제합니다. 충동적으로 행동하거나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대신 한 걸음 물러나 상황을 분석하고 명확하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대응합니다. 이러한 자제력은 흔치 않으며 이것이 바로 가치 있는 남자를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하는 요소입니다. 규율을 키우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목표를 설정하고 기분이 어떻든 그 목표를 고수하세요. 새벽 5시에 일어나 헬스장에 가겠다고 했다면 피곤하더라도 실천하세요. 새로운 기술을 1시간 동안 배우겠다고 했다면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도 실천하세요. 약속을 지킬 때마다 감정보다 마음이 강해지도록 훈련하는 것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훈련은 삶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 것입니다. 강력한 사고방식은 자기 인식을 기반으로 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대변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불분명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휘둘릴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내어 자신의 가치관, 목표, 그리고 삶에 대한 비전을 되새겨보세요. 그것들을 적고 자주 되새기고 모든 결정의 지침으로 삼으세요. 자신이 무엇을 대변하는지 알게 되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사고방식이 모든 것입니다. 압박에 무너지는 사람과 역경 속에서도 살아남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사고방식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면 삶이 강해집니다. 8번째 단계, 쉽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을 버리세요. 너무 쉽게 연락할 수 있는 사람만큼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은 없습니다. 항상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의 시간이 소중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당신은 예측 가능하고 쉽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쉽게 잊히게 됩니다. 존경과 관심을 받고 싶다면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당신이 항상 곁에 있고 항상 응답하고 항상 기다린다면 그들은 당신을 당연하게 여길 것입니다. 시간이 부족해지는 비결은 바로 자신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자신의 필요보다 앞세운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시간이 당신의 시간보다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 습관을 버리세요. 당신의 시간은 가장 귀중한 자산이며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누군가 연락을 하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답장하지 마세요. 누군가 시간을 달라고 하면 항상 예라고만 하지 마세요. 악의가 아니라
자존심 때문에 아니요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세요. 시간을 덜 쓴다는 것은 장난을 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변덕에 맞춰줄 시간이 없을 정도로 충만하고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목표, 성장, 그리고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제국을 건설하는 데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접근하기 어려워지고 바로 그 접근 불가능성이 당신을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항상 시간을 낼 수 있다면 사람들은 언제든 당신에게 관심을 기울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신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급하게 서두르거나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물러서고 기다리게 하고 당신의 시간이 소중한 것임을 보여주면 그들은 당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문자를 보내면 즉시 답장하지 마세요. 누군가 전화를 걸어도 항상 받지 마세요.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 왜 그들의 부름에 응하지 않는지 그들이 궁금해하게 두세요. 바로 그 미스터리, 그 예측 불가능성이 사람들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미스터리, 그 예측 불가능성이 사람들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쫓는 대신 당신을 쫓게 만드는 것이죠. 결론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당신의 힘입니다. 너무 쉽게 내주지 마세요. 9번째 단계, 그들을 넘어서세요. 최고의 복수는 분노가 아니라 성공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서 멀어졌을 때 그들을 끌어내리려고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 시간을 활용하여 그들을 넘어서세요. 끊임없이 자신을 가꾸고 그들이 당신을 다시 만났을 때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알아보지 못하게 하세요. 누군가를 넘어서는 것은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목표, 성장, 그리고 잠재력에 온전히 집중하여 그들의 부재가 선물처럼 느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최고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조용히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커리어, 피트니스, 개인적인 발전 등 어떤 분야든 명확하고 야심찬 목표를 세우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데 전념하세요. 이루고 싶은 것을 적고 실행 가능한 단계로 나누어 매일 실천하세요.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데 집중하세요. 진행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때 당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당신을 알아차리기 시작하지만 그때쯤이면 당신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넘어서는 순간 당신은 단순히 그들을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제공할 수 있었던 그 어떤 것보다 더 크고 더 좋고 더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당신을 밀어주고 당신을 고양시켜주는 사람들로 자신을 둘러싸게 되면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자리가 없을 만큼 밝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에게서 멀어지는 사람들은 당신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성장을 위한 길을 닦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본래의 당신이 되어야 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공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 기회를 낭비하지 마세요. 활용하세요. 그들의 부재가 성공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도록 하세요. 그들을 넘어서면 당신이 쌓아 올린 삶이 당신이 지금까지 맺어온 어떤 관계보다 훨씬 더 보람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넘어서면 그들의 이별이 손실이 아니라 선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넘어서면 당신은 그들이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았을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10번째 단계, 감정을 드러내지 마세요. 누군가가 당신에게서 거리를 둘 때 그들의 가장 큰 힘은 당신의 반응에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에 휘둘리는 순간, 좌절, 분노, 슬픔, 절박함을 드러내는 순간 당신은 그들이 애초에 시험하려던 힘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감정은 지렛대입니다. 감정의 역학을 지배하는 자가 관계를 지배합니다. 상황을 반전시키고 싶다면 초연함의 기술을 터득해야 합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인 척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당신의 반응을 조절하고 당신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키는 행동으로 에너지를 쏟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에
누군가 당신의 정서적 안정성을 시험하려 할 때 차분하고 무관심하게 대응하세요. 그들이 당신이 화를 내기를 바랄 때 당신은 침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반박하기를 바랄 때 당신은 침묵만 지킵니다. 그들이 반응을 유도하려 할 때 당신은 그들에게 평화를 선사해야 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그들이 당신의 문자를 무시하거나 몇 시간 동안 읽음 상태로 두고 당신이 중복 문자를 보내거나 답을 요구하기를 기대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당신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루를 보냅니다. 당신은 그들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그들의 관심은 더더욱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세상은 그들의 변덕에 따라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흔들리지 않는 태도는 그들을 무장 해제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접근 방식을 재평가하게 만듭니다. 감정은 관계의 화폐입니다. 감정에 가장 적게 투자하는 사람이 가장 큰 힘을 가집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내가 내 감정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감정을 지배한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강인함은 흔치 않으며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사람들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압박감에 무너지지 않으며 땀 흘리는 모습을 보며 만족감을 느끼기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이를 마스터하려면 거리를 두는 법을 스스로 익혀야 합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행동보다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외부의 인정을 쫓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에게서 그 인정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타인에게서 덜 필요로 할수록 자신의 삶에 대한 영향력은 커집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들은 영향력을 잃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을 흔들리지 않고 건드릴 수 없고 깨질 수 없는 존재로 보기 시작하고 바로 그때 역관계가 변화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을 시험하지 않고 당신을 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쯤이면 당신은 이미 자신에게 너무 집중해서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11단계, 그들이 상실감을 느끼게 하세요. 상실은 가장 강력한 스승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서 멀어질 때 당신은 본능적으로 그 거리를 좁히고 당신의 존재를 상기시키고 그들이 당신을 잊지 않도록 하려는 마음을 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충동을 억누르세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동은 그들이 당신의 부재를 느끼게 하고 당신이 없는 삶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존재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라지고 더 이상 원할 때마다 당신에게 다가가 관심을 끌 수 없게 되면 그들은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 공허함은 날이 갈수록 더욱 커집니다. 그들은 작은 것들, 즉 한때 간과했던 대화, 지지, 존재를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 깨달음이 스며들면서 그들은 자신의 행동의 결과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들이 상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악의를 품거나 장난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말 없이 그들이 잃은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떠나 자신에게 집중할 때 당신은 단순히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가 보장이 아니라 특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멀어진 후에도 계속해서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다면 당신은 그들이 당신을 그들의 방식대로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완전히 자신을 비우고 그들이 당신 없이 삶을 경험하게 할 때 당신은 그들에게 훨씬 더 가치 있는 교훈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거저 주는 것이 아니라 노력으로 얻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하게 하고 왜 더 이상 손을 내밀지 않는지 질문하게 하고 당신의 부재의 무게를 느끼게 하세요. 그 침묵과 공허함 속에서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부재의 고통을 느끼기 전까지는 당신의 존재를 결코 감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상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의 아름다움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당신에 대한 것입니다. 에너지를 되찾고 성장, 목표, 그리고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단순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제공할 수 있었던 그 어떤 것보다 더 크고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12단계. 그들의 가치를 결정하세요. 그들이 돌아올 때, 그리고 그들은 돌아올 것입니다. 당신은 가장 중요한 단계, 바로 그들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것은 가볍게 내리는 결정이 아니며 진심으로 내리는 결정도 아닙니다. 명확성, 논리, 그리고 자존감을 가지고 내리는 결정입니다. 그들을 다시 당신의 삶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스스로에게 간단한 질문을 해보세요.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말이 아닌 행동을 통해 당신의 시간과 관심을 받을 가치가 있음을 보여줬을까요?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떠나는 것입니다. 설명도, 사과도, 두 번째 기회도 없습니다. 당신의 삶은 스스로를 증명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낭비하기에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대답이 예라면, 그들이 진정으로 변했다면,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당신의 기준을 충족시킬 의지가 있다면 그 조건은 당신이 정해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의 삶에 어떻게 들어맞을지 아니면 아예 들어맞지 않을지 당신이 결정해야 합니다. 더 이상 그들의 규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당신의 규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치를 판단한다는 것은 또한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그럴 자격이 있어서 그들을 다시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워서입니까? 그들이 가치를 증명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줍니까? 아니면 그들이 변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까? 스스로를 평가할 때는 냉정하게 판단하세요. 당신의 시간, 에너지, 그리고 마음의 평화는 너무나 소중해서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마지막 단계에 당신의 힘이 있습니다. 당신이 배운 모든 것, 즉 침묵, 거리, 성장을 활용하여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결정을 내리는 곳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쫓고 구걸하고 안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결정하는 사람이며 자신감과 명확성을 바탕으로 내린 그 결정이 당신을 차별화합니다. 상대방의 가치를 결정할 때 당신은 단순히 주도권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모든 관계의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당신은 세상에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자신을 존중하며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것을 요구하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잊히지 않고 막을 수 없으며 당신의 소중한 존재입니다. 존중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얻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존중을 베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당신 삶의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 12단계는 단순히 관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당신의 힘을 되찾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는 남자가 될 준비가 되었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상입니다. 존중과 파워가 넘치는 삶을 만들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후원 덕분에 삶을 바꿀 준비가 된 더 많은 남성들이 이 콘텐츠를 접할 수 있습니다. 쫓는 것을 멈추는 순간 비로소 승리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지금 구독하고 멈출 수 없는 남성들의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마치 당신이 아끼던 사람이 갑자기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마치 투명 인간처럼 느껴진 적이 있나요? 그들은 당신을 무시하고 멀어지고 당신은 내가 뭘 잘못했을까? 라는 의문에 휩싸입니다. 바로 거기서 멈추세요. 당신은 관심을 구걸하거나 두 번째 눈길조차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쫓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당신에게 궁극의 전략서를 제시합니다. 상황을 뒤집고 당신의 힘을 되찾고 아무도 감히 무시하지 못하는 남자가 되는 12가지 당당한 단계입니다. 오늘날의 관계는 전쟁터와 같고 규칙은 당신에게 불리하게 조작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당신에게 좋은 사람이 되라고, 계속 쫓으라고,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당신을 어디로 데려갔는지 보세요. 무시당하고 간과당하고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이제 규칙을 다시 쓰고 주도권을 되찾을 때입니다. 이 영상은 약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짓밟히는 것에 지친 남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쫓는 것을 멈추고 승리할 준비가 되었다면 잘 들어보세요. 이 12단계를 마치면 어떤 상황에서든 존중을 얻는 방법을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 이 채널을 후원하면 유튜브에서 이 콘텐츠를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힘을 펼칠 준비가 되었다면 댓글에 내가 통제할게 라고 적어주세요. 자, 시작해볼까요? 1단계. 자신을 설명하는 것을 멈추세요.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자신의 가치를 설명하려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자신을 설명하는 것은 사실상 인정을 구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고 결정한 사람 앞에 서서 그들을 설득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누군가 물러설 때 쫓고 정당화하려는 본능이 바로 당신의 몰락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당신의 인정이 제 자존심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힘이 아니라 약점입니다.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관심을 끌려고 경쟁하는 방에 있는 그를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그는 침묵과 자신감 그리고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거나 누군가의 인정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냥 떠나버립니다. 그런 남자가 되어 보세요. 누군가 당신의 행동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려 한다면 차라리 말을 줄이세요. 당신의 침묵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당신이 그를 쫓아가지 않았다고 비난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설명하는 대신 침묵이나 차분하고 직접적인 말로 대답하세요. 나는 누구도 쫓지 않아. 내 가치는 그 자체로 말해. 더 이상 덧붙이거나 장황한 변명은 하지 마세요. 당신은 그들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심은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 그는 나를 위해 싸우지 않는 거지? 내가 그의 가치를 잘못 판단한 건가?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간과하는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을 설명하려는 욕구는 불안감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이 당신을 오해할까봐, 떠날까봐, 혹은 당신을 얕잡아 볼까봐 두려울 겁니다. 하지만 왜 신경 써야 할까요? 가치 있는 남자는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의 의견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떠나면서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자신을 설명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힘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잠시 멈춰 심호흡을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굳이 스스로를 정당화해야 할까요? 답은 아니요입니다. 고개를 꼿꼿이 들고 떠나세요. 어떤 주장보다 침묵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 침묵의 기술을 터득하세요. 침묵은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강인함, 통제력, 그리고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떠날 때 그들은 당신이 쫓아다니고 전화하고 문자를 보내고 답을 구걸하기를 기대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러지만 당신은 대부분의 남자들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진정으로 잊히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줄 차례입니다. 당신이 답장을 멈추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부재로 인한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만들어내는 그 침묵은 공허함이 아니라 귀청이 터질 듯한 침묵입니다. 그 침묵은 상대방이 생각에 잠기게 하고 자신의 결정에 의문을 품게 하며 혹시 실수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연락이 없는 매 순간 그들은 당신에 대해 생각하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아끼는 누군가가 뒤로 물러섭니다. 본능적으로 손을 내밀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묻고 그 간극을 메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납니다. 당신은 일상을 살아가며 일하고 자신을 발전시키고 중요한 것에 집중합니다. 그동안 상대방은 왜 당신이 전화하지 않았는지 궁금해합니다. 메시지를 기다리며 휴대폰을 확인하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를 잘못 판단한 걸까? 그는 나 없이도 잘 지내고 있는 걸까? 침묵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호기심은 의심으로 이어지고 의심은 후회로 이어지며 후회는 바로 당신의 힘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음으로써 당신은 상황을 뒤집었습니다. 이제 답을 쫓는 것은 당신이 아니라 그들이니까요. 하지만 침묵은 단순히 말을 삼가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누군가 거리를 두면 상처받고 화가 나고 혼란스러워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은 상대방의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입니다. 땀 흘리는 모습을 보여주지 마세요. 상대방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만족감을 주지 마세요. 대신 그 에너지를 자신에게 쏟아부으세요. 헬스장에 가서 기술을 배우고 특별한 무언가를 만들어내세요. 상대방이 당신이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앉아있는 동안 당신은 상대방이 잃고 후회할 남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실패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침묵을 너무 일찍 깨는 거죠. 참을성을 잃고 그냥 안부 묻기라는 문자를 보내거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반응을 얻으려 합니다. 그런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침묵을 깨뜨릴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힘을 내어줍니다. 강인하게 버티세요. 침묵이 길어지도록, 그들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커지도록 내버려 두세요. 당신이 더 오래 참을수록 그들은 당신의 관심을 갈구할 것입니다. 침묵은 장난이 아니라 주도권을 잡는 것입니다. 당신이 절박하지 않고 그들의 부름에 휘둘리지 않으며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그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손을 내밀 때, 그리고 실제로 손을 내밀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평범한 사람들과 차별화되는 지점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관심을 갈구하고 의미 없는 말로 침묵을 채우며 누군가를 되찾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침묵이 당신을 위해 일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들이 당신의 방식대로 당신에게 다가오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신을 볼 때 그들은 당신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볼 것입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결코 잃을 수 없는 사람으로 말이죠. 침묵은 힘입니다. 현명하게 사용하세요. 침묵하는 매 순간 당신은 에너지, 존엄성, 그리고 자존감을 되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당신을 진정으로 잊히지 않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 시간을 되찾으세요. 시간은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유일한 화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 마치 무한한 자원이 있는 것처럼 시간을 낭비합니다.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고 답장을 확인하고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전화를 기다리며 휴대폰을 응시하며 몇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이건 지는 게임과 같고 당신이 낭비하는 매 순간은 다시는 볼 수 없는 순간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누군가가 왜 답장을 하지 않거나 왜 멀어지는지 고민하며 보내는 매 순간은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을 만들어가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당신이 기다리는 동안 그들은 다른 곳으로 떠나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당신은 꼼짝없이 갇혀있고 그것이 문제입니다. 당신의 시간을 우선시해야 할 때 당신은 그들의 관심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시간을 되찾는다는 것은 단순히 방해 요소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집중력을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운동, 커리어 개발, 새로운 기술 습득 등 무의미한 생각에 시간을 허비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의 인정을 쫓는 대신 당신의 목표를 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당신이 너무나 충만한 삶을 만들어 왔기에 그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처럼 하세요. 다음에 당신에게 무관심한 사람에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멈추세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일어나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무언가를 하세요. 헬스장에 가고 정신을 예리하게 하는 책을 읽고 부업을 하세요. 이것들은 단순한 방해 요소가 아니라 당신 자신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신에게 더 많이 투자할수록 당신은 더욱 가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시간을 되찾는다는 것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내 시간은 내 것이고 누구도 낭비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요. 사람들은 당신이 더 이상 쉽게 시간을 내줄 수 없을 때를 알아차리고 갑자기 당신은 단순한 선택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목적의식이 있는 사람,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으로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에게 집중할수록 다른 사람의 관심에 신경 쓰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삶을 만들어가느라 너무 바빠서 관심이 필요 없습니다. 시간을 거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쫓느라 시간을 낭비하면 불안감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성장, 목적의식, 그리고 자신을 위해 현명하게 시간을 쓰면 자신감이 드러나고 그 자신감은 자석처럼 끌어당깁니다. 당신을 무시했던 누군가가 당신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스스로 내린 결정에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그들은 당신이 만들어가는 삶의 일부가 되고 싶어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지나갔고 그들은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당신의 모습을 쫓고 있습니다. 시간은 힘입니다. 시간을 되찾으면 당신의 삶도 되찾을 수 있습니다. 4단계, 기준을 높이세요. 기준은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정의하는 보이지 않는 경계입니다. 기준이 낮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을 무시해도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변명, 마지막 순간의 취소 혹은 마지못해 하는 노력을 용인한다면 그게 당신이 얻는 전부일 뿐입니다. 하지만 기준을 높이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인정하기 꺼리는 진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이유는 당신이 그들을 내버려 두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평범함을 받아들이면 그들도 당신에게 평범함을 줄 것입니다. 무례함을 받아들이면 그들은 계속해서 당신을 무시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준을 높게 설정하고 상호 존중 이하의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하면 그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당신의 기준에 맞춰 일어서거나 떠나는 것입니다. 기준을 높이는 것은 오만함이 아니라 자존감입니다. 나는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고 그보다 못한 것에는 만족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관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우정, 직업, 건강 등 모든 영역에요.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스스로 정한 기준을 반영합니다.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만약 누군가가 일관성이 없거나 자신에게 편할 때만 연락하거나 계획에 계속해서 어긋난다면 그들은 당신에게 그들의 기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러한 행동을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의 기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남자들은 존중과 노력이라는 기본적인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을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들은 분노가 아니라 자존감 때문에 멀어집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남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시간을 할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기준을 높이는 것은 스스로에게 책임감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존중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직업에서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있습니까?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고 있습니까? 높은 기준은 당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신에게 탁월함을 요구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요구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실용적인 팁을 하나 알려드리죠.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들을 적어보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부정직함, 노력 부족, 무례함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히 밝히세요. 누군가 경계를 넘을 때 설명하거나 논쟁하거나 협상하지 마세요. 떠나세요. 당신의 기준은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기준을 높이면 사람들을 잃을 수도 있는데 그건 좋은 일입니다. 떠나는 사람들은 애초에 남을 생각이 없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그건 그들의 문제이지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도전에 맞서는 사람들은 당신의 삶에 남을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높은 기준은 훌륭한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당신이 여기에 안주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 당신의 시간을 가질 가치가 없는 사람들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당신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고 당신을 있는 그대로의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준을 높이고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덜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세요. 그렇게 하는 순간 주변의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함께 성장하기 시작할 테니까요.
5단계, 거리를 받아들이세요. 거리는 명확함이 태어나는 곳입니다. 누군가 멀어지면 당신의 첫 번째 본능은 그 간격을 좁히고 그를 쫓고 다시 관계를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 본능이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립니다. 거리는 당신의 적이 아니라 가장 큰 동반자입니다. 그들이 공간을 만들 때 당신은 서둘러 채우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공간을 활용합니다. 그 공간이 당신을 위해 쓰이도록 내버려 두세요. 상상해 보세요. 그들이 문자 메시지를 끊으면 쏟아지는 메시지나 절박한 전화로 답장하는 대신 당신도 물러납니다. 당신은 더 큰 간격을 만듭니다.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간격은 견딜 수 없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 왜 쫓지 않는지, 왜 그들을 붙잡기 위해 싸우지 않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모든 것에 의문을 품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이 결코 깨닫지 못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거리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당신만의 문제입니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공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서 멀어진다는 것은 그들이 당신에게 어떤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당신이 그들의 삶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정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그 거리를 재평가할 기회로 삼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목표, 기준, 가치관과 일치하는가요? 당신이 쏟는 에너지를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 걸까요? 거리를 포용할 때 당신은 단순히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명확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관점이라는 선물을 주는 것이고 그 관점을 통해 진실을 보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그들은 당신이 생각했던 것만큼 당신에게 투자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을 당연하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애초에 당신 삶에 함께할 운명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경우든 거리는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거리는 명확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력을 의미합니다. 누군가 거리를 만들 때 그들은 당신이 당황하기를 기대합니다. 당신이 쫓고 간청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침착함을 유지하고 그 차이를 포용할 때 당신은 상황의 주도권을 되찾습니다. 더 이상 그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이러한 힘의 변화가 당신을 잊히지 않게 만듭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없는 것만을 그리워합니다. 당신이 항상 그 자리에 있고 항상 쫓고 항상 그 차이를 메우는 한 그들은 당신의 부재를 결코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거리를 포용하면 상대방에게 당신 없는 삶이 어떤 것인지 느낄 기회를 주는 셈입니다. 그때 상대방은 당신의 가치를 깨닫기 시작하고 멀어진 것을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거리를 포용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가치에 굳건히 서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그들이 알도록 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괜찮아요. 그들의 부재는 선물과 같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꼭 맞는 사람들이 당신의 삶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사람들은 더 강해지고 더 헌신적이며 자신이 거의 잃을 뻔했던 것을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 거리를 둘 때 맞서지 마세요. 포용하세요. 그 시간을 자신에게 집중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최고의 당신이 되는데 사용하세요. 그렇게 하면 진정으로 중요한 사람들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애초에 당신의 시간을 들일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6단계, 미스터리를 쌓으세요. 미스터리는 힘입니다. 모두가 과도하게 공유하고 모든 생각, 모든 감정, 모든 행동이 소셜미디어에 공유되는 세상에서 미스터리는 사라진 예술입니다. 바로 그렇기에 미스터리가 강력한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이해할 수 없을 때,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모를 때 그들은 당신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놓을 수 없는 답 없는 질문이 됩니다. 미스터리를 쌓는 것은 물러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삶의 모든 세부 사항을 공유하는 것을 멈추세요.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에 대한 게시물을 멈추세요. 포식자, 그들이 아는 것이 적을수록 더 궁금해지고 더 궁금해할수록 당신에게 더 끌립니다. 상상해보세요. 그들은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기대하며 당신의 소셜미디어를 확인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합니다. 업데이트도, 이야기도, 단서도 없습니다. 갑자기 그들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는 누구와 함께 있을까? 그는 왜 아무것도 게시하지 않을까? 그 호기심은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답을 찾기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집착하게 됩니다. 미스터리는 단순히 정보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안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보세요. 평소의 습관을 바꾸고 예전에는 예라고 하던 사람에게 아니오라고 말하고 예상치 못한 곳에 나타나세요. 상대방이 추측하도록 만드세요. 예측 불가능할수록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미스터리를 쌓는다는 것은 감정을 조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자극하거나 당신의 한계를 시험하려 할 때 반응하지 마세요. 침착하고 침착하며 동요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감정을 느끼는지, 그리고 왜 당신에게서 아무런 반응도 얻지 못하는지 궁금해하도록 두세요. 이러한 침착함은 자석과 같습니다. 상대방은 당신을 더 깊이 파고들고 이해하고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 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미스터리에 대해 잘못 생각하는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미스터리가 장난을 치거나 조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에너지, 시간, 그리고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에게 접근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무엇을 누구와 공유할지 신중하게 선택하면 독점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사람들은 자신이 가질 수 없는 것에 자연스럽게 끌리게 됩니다. 미스터리는 매력적일 뿐만 아니라 잊히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답보다 더 많은 질문을 남긴 마지막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을 잊었나요? 아니면 그 사람이 당신의 마음속에 남아 생각 속에서 반복되면서 무엇을 놓쳤는지 궁금해하게 했나요? 그것이 바로 미스터리의 힘입니다. 그것은 오래도록 기억되고 매혹적이며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만듭니다. 미스터리를 쌓는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보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숨기고 사생활을 보호하고 어떤 것들은 비밀로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는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당신은 그저 또 다른 열린 책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을 이해하고 당신과 가까워지고 당신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러한 노력이 당신을 가치 있게 만듭니다. 모두가 관심을 갈구하는 세상에서 관심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세요. 사람들이 궁금해하게 만들고 한 발 앞서 나가고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세요. 신비로움을 만들어내면 사람들이 당신에게 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쫓고 당신에 대해 궁금해하고 결코 당신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신비로움은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 존재 방식이며 당신이 그것을 마스터하면 누구도 당신을 막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7단계, 사고방식을 강화하세요. 승패는 삶에서 펼쳐지기 훨씬 전에 당신의 마음속에서 결정됩니다. 사고방식이 약하면 행동도 약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누구도 당신을 막을 수 없습니다. 강한 마음은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의 기반입니다. 강한 마음이 없다면 모든 도전이 장애물처럼 느껴집니다. 강한 마음이 있다면 모든 장애물이 기회가 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외부 상황에 휘둘려 자신의 내면을 지배당합니다. 누군가 자신을 무시하면 갑자기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낍니다. 누군가 멀어지고 자신의 가치에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이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의 행동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이 당신의 감정을 좌우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 삶의 열쇠를 건네주는 셈이며 이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마음가짐을 강화하려면 먼저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의해 결정됩니다. 자신에 대해 좋게 느끼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인정에 의존한다면 당신은 흔들리는 기반 위에 자신감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자신감이 내면에서 당신의 자존감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 아무도 당신에게서 자신감을 앗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의 감정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누군가의 행동이 당신을 화나게 한다면 그들을 탓하지 마세요.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들의 행동이 왜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자문해 보세요. 당신의 행복을 그들의 인정에 묶어두었기 때문인가요? 당신이 스스로에게 주어야 할 무언가를 그들에게서 얻기 때문인가요? 남을 탓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반응을 주도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의 힘을 되찾게 됩니다. 규율은 사고방식을 강화하는 다음 단계입니다. 규율 있는 남자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을 통제합니다. 충동적으로 행동하거나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대신 한 걸음 물러나 상황을 분석하고 명확하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대응합니다. 이러한 자제력은 흔치 않으며 이것이 바로 가치 있는 남자를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하는 요소입니다. 규율을 키우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목표를 설정하고 기분이 어떻든 그 목표를 고수하세요. 새벽 5시에 일어나 헬스장에 가겠다고 했다면 피곤하더라도 실천하세요. 새로운 기술을 1시간 동안 배우겠다고 했다면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도 실천하세요. 약속을 지킬 때마다 감정보다 마음이 강해지도록 훈련하는 것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훈련은 삶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 것입니다. 강력한 사고방식은 자기 인식을 기반으로 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대변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불분명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휘둘릴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내어 자신의 가치관, 목표, 그리고 삶에 대한 비전을 되새겨보세요. 그것들을 적고 자주 되새기고 모든 결정의 지침으로 삼으세요. 자신이 무엇을 대변하는지 알게 되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사고방식이 모든 것입니다. 압박에 무너지는 사람과 역경 속에서도 살아남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사고방식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면 삶이 강해집니다. 8번째 단계, 쉽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을 버리세요. 너무 쉽게 연락할 수 있는 사람만큼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은 없습니다. 항상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의 시간이 소중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당신은 예측 가능하고 쉽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쉽게 잊히게 됩니다. 존경과 관심을 받고 싶다면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당신이 항상 곁에 있고 항상 응답하고 항상 기다린다면 그들은 당신을 당연하게 여길 것입니다. 시간이 부족해지는 비결은 바로 자신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자신의 필요보다 앞세운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시간이 당신의 시간보다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 습관을 버리세요. 당신의 시간은 가장 귀중한 자산이며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누군가 연락을 하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답장하지 마세요. 누군가 시간을 달라고 하면 항상 예라고만 하지 마세요. 악의가 아니라 자존심 때문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세요. 시간을 덜 쓴다는 것은 장난을 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변덕에 맞춰줄 시간이 없을 정도로 충만하고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목표, 성장, 그리고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제국을 건설하는 데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접근하기 어려워지고 바로 그 접근 불가능성이 당신을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항상 시간을 낼 수 있다면 사람들은 언제든 당신에게 관심을 기울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신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급하게 서두르거나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물러서고 기다리게 하고 당신의 시간이 소중한 것임을 보여주면 그들은 당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문자를 보내면 즉시 답장하지 마세요. 누군가 전화를 걸어도 항상 받지 마세요.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 왜 그들의 부름에 응하지 않는지 그들이 궁금해하게 두세요. 바로 그 미스터리,
그 예측 불가능성이 사람들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미스터리, 그 예측 불가능성이 사람들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쫓는 대신 당신을 쫓게 만드는 것이죠. 결론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당신의 힘입니다. 너무 쉽게 내주지 마세요. 9번째 단계, 그들을 넘어서세요. 최고의 복수는 분노가 아니라 성공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서 멀어졌을 때 그들을 끌어내리려고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 시간을 활용하여 그들을 넘어서세요. 끊임없이 자신을 가꾸고 그들이 당신을 다시 만났을 때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알아보지 못하게 하세요. 누군가를 넘어서는 것은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목표, 성장, 그리고 잠재력에 온전히 집중하여 그들의 부재가 선물처럼 느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최고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조용히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커리어, 피트니스, 개인적인 발전 등 어떤 분야든 명확하고 야심찬 목표를 세우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데 전념하세요. 이루고 싶은 것을 적고 실행 가능한 단계로 나누어 매일 실천하세요.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데 집중하세요. 진행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때 당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당신을 알아차리기 시작하지만 그때쯤이면 당신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넘어서는 순간 당신은 단순히 그들을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제공할 수 있었던 그 어떤 것보다 더 크고 더 좋고 더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당신을 밀어주고 당신을 고양시켜주는 사람들로 자신을 둘러싸게 되면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자리가 없을 만큼 밝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에게서 멀어지는 사람들은 당신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성장을 위한 길을 닦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본래의 당신이 되어야 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공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 기회를 낭비하지 마세요. 활용하세요. 그들의 부재가 성공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도록 하세요. 그들을 넘어서면 당신이 쌓아 올린 삶이 당신이 지금까지 맺어온 어떤 관계보다 훨씬 더 보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넘어서면 그들의 이별이 손실이 아니라 선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넘어서면 당신은 그들이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았을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10번째 단계, 감정을 드러내지 마세요. 누군가가 당신에게서 거리를 둘 때 그들의 가장 큰 힘은 당신의 반응에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에 휘둘리는 순간, 좌절, 분노, 슬픔, 절박함을 드러내는 순간 당신은 그들이 애초에 시험하려던 힘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감정은 지렛대입니다. 감정의 역학을 지배하는 자가 관계를 지배합니다. 상황을 반전시키고 싶다면 초연함의 기술을 터득해야 합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인 척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당신의 반응을 조절하고 당신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키는 행동으로 에너지를 쏟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에 누군가 당신의 정서적 안정성을 시험하려 할 때 차분하고 무관심하게 대응하세요. 그들이 당신이 화를 내기를 바랄 때 당신은 침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반박하기를 바랄 때 당신은 침묵만 지킵니다. 그들이 반응을 유도하려 할 때 당신은 그들에게 평화를 선사해야 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그들이 당신의 문자를 무시하거나 몇 시간 동안 읽음 상태로 두고 당신이 중복 문자를 보내거나 답을 요구하기를 기대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당신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루를 보냅니다. 당신은 그들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그들의 관심은 더더욱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세상은 그들의 변덕에 따라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흔들리지 않는 태도는 그들을 무장 해제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접근 방식을 재평가하게 만듭니다. 감정은 관계의 화폐입니다. 감정에 가장 적게 투자하는 사람이 가장 큰 힘을 가집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내가 내 감정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감정을 지배한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강인함은 흔치 않으며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사람들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압박감에 무너지지 않으며 땀 흘리는 모습을 보며 만족감을 느끼기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이를 마스터하려면 거리를 두는 법을 스스로 익혀야 합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행동보다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외부의 인정을 쫓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에게서 그 인정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타인에게서 덜 필요로 할수록 자신의 삶에 대한 영향력은 커집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들은 영향력을 잃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을 흔들리지 않고 건드릴 수 없고 깨질 수 없는 존재로 보기 시작하고 바로 그때 역관계가 변화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을 시험하지 않고 당신을 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쯤이면 당신은 이미 자신에게 너무 집중해서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11단계. 그들이 상실감을 느끼게 하세요. 상실은 가장 강력한 스승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서 멀어질 때 당신은 본능적으로 그 거리를 좁히고 당신의 존재를 상기시키고 그들이 당신을 잊지 않도록 하려는 마음을 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충동을 억누르세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동은 그들이 당신의 부재를 느끼게 하고 당신이 없는 삶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냉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존재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라지고 더 이상 원할 때마다 당신에게 다가가 관심을 끌 수 없게 되면 그들은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 공허함은 날이 갈수록 더욱 커집니다. 그들은 작은 것들, 즉 한때 간과했던 대화, 지지, 존재를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 깨달음이 스며들면서 그들은 자신의 행동의 결과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들이 상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악의를 품거나 장난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말 없이 그들이 잃은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떠나 자신에게 집중할 때 당신은 단순히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가 보장이 아니라 특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멀어진 후에도 계속해서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다면 당신은 그들이 당신을 그들의 방식대로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완전히 자신을 비우고 그들이 당신 없이 삶을 경험하게 할 때 당신은 그들에게 훨씬 더 가치 있는 교훈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거저 주는 것이 아니라 노력으로 얻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하게 하고 왜 더 이상 손을 내밀지 않는지 질문하게 하고 당신의 부재의 무게를 느끼게 하세요. 그 침묵과 공허함 속에서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부재의 고통을 느끼기 전까지는 당신의 존재를 결코 감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상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의 아름다움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당신에 대한 것입니다. 에너지를 되찾고 성장, 목표, 그리고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단순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제공할 수 있었던 그 어떤 것보다 더 크고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12단계. 그들의 가치를 결정하세요. 그들이 돌아올 때, 그리고 그들은 돌아올 것입니다. 당신은 가장 중요한 단계, 바로 그들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것은 가볍게 내리는 결정이 아니며 진심으로 내리는 결정도 아닙니다. 명확성, 논리, 그리고 자존감을 가지고 내리는 결정입니다. 그들을 다시 당신의 삶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스스로에게 간단한 질문을 해보세요.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말이 아닌 행동을 통해 당신의 시간과 관심을 받을 가치가 있음을 보여줬을까요?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떠나는 것입니다. 설명도, 사과도, 두 번째 기회도 없습니다. 당신의 삶은 스스로를 증명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낭비하기에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대답이 예라면, 그들이 진정으로 변했다면,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당신의 기준을 충족시킬 의지가 있다면 그 조건은 당신이 정해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의 삶에 어떻게 들어맞을지,
아니면 아예 들어맞지 않을지 당신이 결정해야 합니다. 더 이상 그들의 규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당신의 규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치를 판단한다는 것은 또한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그럴 자격이 있어서 그들을 다시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워서입니까? 그들이 가치를 증명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줍니까? 아니면 그들이 변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까? 스스로를 평가할 때는 냉정하게 판단하세요. 당신의 시간, 에너지, 그리고 마음의 평화는 너무나 소중해서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마지막 단계에 당신의 힘이 있습니다. 당신이 배운 모든 것, 즉 침묵, 거리, 성장을 활용하여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결정을 내리는 곳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쫓고 구걸하고 안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결정하는 사람이며 자신감과 명확성을 바탕으로 내린 그 결정이 당신을 차별화합니다. 상대방의 가치를 결정할 때 당신은 단순히 주도권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모든 관계의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당신은 세상에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자신을 존중하며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것을 요구하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잊히지 않고 막을 수 없으며 당신의 소중한 존재입니다. 존중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얻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존중을 베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당신 삶의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 12단계는 단순히 관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당신의 힘을 되찾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는 남자가 될 준비가 되었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상입니다. 존중과 파워가 넘치는 삶을 만들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후원 덕분에 삶을 바꿀 준비가 된 더 많은 남성들이 이 콘텐츠를 접할 수 있습니다. 쫓는 것을 멈추는 순간 비로소 승리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지금 구독하고 멈출 수 없는 남성들의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